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국회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그리고 대국민 특별 서명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를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뒤집으려 했던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덮어주는 것이 통합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가담자는 엄하게 문책하고 단순 부하 수행자라면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줄여주는 방침을 만들라고 국무총리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내란 사태 관련해서 부하 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텐데, 근데 이걸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정말 가담한 경우라면 문책을 엄히해야 되겠지만 그냥 부하 수행한 정도인데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그건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 점은 좀 잘 해주시는데 지금 신고 받으면 면책이나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건 시행을 계획은 있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신고를 무슨 어떤 이러이러한 보정은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뭐 혜택이 있든지 해야지 하지. 똑같이 하면 말로 걸릴 때까지 숨겨야죠. 그건 방침을 좀 정하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거를 방침을 좀 정하십시오. 문책을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신고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예, 그거는 이미 반영하기로 했고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숨어있는 내란의 어둠을 밝혀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하며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에게 표창장 등 기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내란의 실체는 끝까지 밝히되 자수한 사람에겐 감명을 검토하고 단수나 부하 수행자는 회복과 통합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가담해놓고 숨기는 경우엔 단호하게 단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직위원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속에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입니다. 사법부 역시 하늘 아래 국민 아래에 존재합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재판이 침대축구식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내란 청산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에서 김용민 서영교 의원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 판사도 내란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롭게 임명해서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설치하고 영장 내란 전담 판사가 다루는 구조입니다. 또 내란 외환 범죄는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심각하게 잘못 판단해 결과를 비틀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담 재판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야당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골라 판사를 꼽는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내란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사법 시스템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가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 설명입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진상 규명과 가담자 단죄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며 다시는 누구도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통합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진압 과정이라고 말하며 특검, 공수처,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빠르고 명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내란 가담자가 기준 숨기기면 처벌, 인정하면 감면으로 정리됐습니다. 둘째, 국회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통해 재판 구조와 사법 시스템을 크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은 빛의 혁명 완수를 목표로 쿠데타 세력 단죄와 국민 통합의 동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재판부 구성과 법안 처리, 그리고 내란 관련 재판부의 속도와 수위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전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